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 싱킹 5주차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 싱킹 벌써 5주차가 됐는데요.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 창의적인 산출물을 낼 수 있는 예, 좋은 그 무기, 좋은 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감 단계, 정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아이디어의 표현, 아이디어 발표 및 마무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최초 이제 3단계까지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다를 학습 목표로 하고 구체적으로는 1단계인 공감 문제, 공감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다. 두 번째, 2단계인 정의, 문제 해석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다. 다음, 디자인 싱킹의 3단계인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 온라인 강의에서 강의를 하고 나머지 4단계, 5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의 아이디어, 자기 팀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프로세스에 접목시켜보는 그런 노력을 같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디자인 싱킹 5단계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걸 먼저 본다면 공감, 공감의 의미와 필요성, 왜 공감이 필요한가? 공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1단계에서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에서 1단계는 공감이라고 그러죠. 공감은 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고방식으로 따진다면 확산적 사고를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단계는 정의 단계라고 그래서 문제를 해석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공감으로 얻어진 문제를, 공감으로 발견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 문제를 해석하고 정의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다음 3단계는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단계라고 해서 아이디에이션, 아이디에이트라고 하죠. 아이디어를 내는 것으로 다시 확산적인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싱킹은 전체적으로 확산과 수렴의 융합을 통한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또 수렴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프로토타입인데 창의적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가제품을 만들어 보고 또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실제로 스케치를 해보든가 해서 구현 가능하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죠. 간단한 형태로 그렇습니다. 5단계에서는 테스트죠. 아이디어 발표 및 마무리. 여기에서 각 단계는 이렇게 정정 단계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페이크를 해가지고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감은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자를 관찰하여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문제 발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주어졌다고 할 때 어떤 과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또 팀 과제를 어떤 걸로 할 것인가 이런 게 할 때 우리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각각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 중에서 하나 선정을 한다든지 또 각각의 또 왜 이걸 선정하게 되었는지 추천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공감 단계에서는 문제에 대한 선입견이나 이미 알고 있는 정보로 인해 문제를 왜곡해서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통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관찰하는 것, 또 인터뷰를 하면서 통찰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를 만나보는 것이죠. 다음, 공감 단계에서 관찰과 인터뷰는 가치 있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첫 단추로서 매우 의미가 있다. 그리고 경험과 배경 지식을 통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디자인 싱킹의 첫 단계에 도전하는 것이 이렇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공감하는 것,
그러니까 관찰하거나 인터뷰를 하는 것 외에 여기서 나오죠. 자기의 경험, 배경 지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험이나 배경 지식이 많다면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것, 이런 것들을 안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과 배경 지식을 통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디자인 싱킹의 첫 단계에 도전하는 것이 이렇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렇다면 공감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공감의 방법인데요. 문제 상황과 관련 있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자세히 듣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 색깔을 한번 좀 바꿔볼까요?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 인터뷰를 진행하면 어떻게 되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자세히 들을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는 인터뷰,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관찰, 이걸 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사전에 한번 챙겨보는 것이죠. 먼저 인터뷰 대상자의 기본 정보, 예를 들면 나이라든지 전공, 직업, 문제 관련 경험 등을 한번 기본 정보를 요청해서 받거나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목록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질문할 것인가 만나가지고 얘기해 보시죠.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당황하거나 얘기를 또 엉뚱한 데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질문 목록을 이렇게 준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기구 또는 녹음기와 카메라 등은 필요시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촬영하거나 녹취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해야 됩니다. 유의사항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볼까요? 인터뷰 대상자가 정해지면 일정을 협의하고 장소를 섭외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조용한 장소로 정하고 인터뷰 대상자가 편안하게 인터뷰에 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인데요. 기록, 녹취한다든지 사진, 동영상 촬영 등 남겨도 되는지 인터뷰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뷰 목록을 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인터뷰 대상자의 답변을 듣고 문제가 되는 이런 또는 또 추가로 알고 싶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질문이 떠오르면 이어서 물어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질문 목록에 없는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는 반드시 메모를 해서 기록을 남겨가지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인터뷰 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또 준비물로서는 기본 정보, 질문 목록, 필기구, 녹음기나 카메라 등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단계인 정의입니다. 정의 단계에서는 정의의 의미와 필요성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는 공감 단계에서 얻은 통찰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수렴적 사고의 단계입니다. 자, 공감 단계에서 확산적 사고를 통해서 많은 이렇게 현상을 이해하고 또 수요자, 사용자의 입장 또는 그게 특별히 원하는 점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또 현장에 가보니까 의외에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수렴적 사고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찾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정하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디자인 싱킹에서 문제 정의를 제대로 하면 사용자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공감을 통해서 충분히 많은 의견이나 상황을 파악을 했다면 이것을 가지고 문제가 정말로 진짜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 그것이 문제 정의인데 그걸 제대로 한다면 사용자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define, 정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감 단계에서 발견한 문제를 벗어나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하게 됨으로써 개연성 없는 해결책을 도출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따라서
정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 설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정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하는 것, 공감을 통해서 발견된 문제, 공감을 통해서 획득된 통찰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그 정의를 하는 것이죠. 문제를 정의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질문 활용입니다. 귀하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 맞습니까? 또 이런 것들. 이런 우리 저희들이 인터뷰나 관찰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의도치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맞습니까? 또 뭐 직원들 간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맞습니까? 또 이런 건 장점이 있는데 맞습니까? 또 이런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다면 이거 외에 추가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보는 것이 문제를 정의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질문의 빈 부분을 상황에 맞게 채워놓으면 구체적으로 문제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때 공감 단계에서 수집한 관찰, 인터뷰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기 위해 도출하기 위해서는 공감 단계에서 수집한 어떤 관찰, 인터뷰 등의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정의하는 방법의 예시를 들어보면 어떻게 하면 여행짐을 최소화하는 가방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편리한 일체형 테이블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에 이렇게 접근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정의를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일회용 빨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물에 젖지 않는 신발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협업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함으로써 어, 문제를 효과적으로 또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이제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이디에이션. 문제가 이제 정의가 됐죠. 첫 단계는 공감 단계를 통해서 관찰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사용자의 또 수요자의 요구사항, 진짜 원하는 것이 뭘까? 이런 것들을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문제를 찾아보는 이런 문제 발견하는 단계에서 두 번째는 정의하기 단계였죠. 정의하기 단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계인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우리가 3단계와 4단계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은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관찰하고 또 분석하여서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우리 3단계. 4단계는 뭐죠? 테스트, 구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창의적 아이디어 발생이라는 것은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관찰하고 수집된 자료를 관찰하고 분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이라는 것, 방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사용자는 A를 원했는데 뭐 관련 분야이긴 하지만 B로 나가서 엉뚱한 답을 한다든지 엉뚱한 결과물을 가져오게 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정의된 문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단계로 이때는 확산적 사고 또 수렴적 사고 기법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합니다. 확산적 사고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많이 내기 위한 이런 것이죠.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방법 중에 브레인스토밍, 또 브레인 라이팅, 뭐 고던법, 스캠프법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수렴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정리된 걸 가지고 공통된 것, 시간적으로 공통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리해서 내용을 축소하는 것, 구체화하는 것을 수렴적 사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단계에서는 뛰어난 아이디어를 하나만 내놓는 것보다는 엉뚱하더라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에는 정답이 없고 질보다 양이 중요하므로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팀 활동 또는 개인들이 하더라도 이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는 데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보는 것, 다양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싱킹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디자인 싱킹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계인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을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관찰하고 분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렇다면 우리가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림도 한번 우리 AI 통해서 그려본 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방법의 대표적인 것으로 브레인스토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레인스토밍. 우리 아직 신입생들이나 저학년들은 아직 못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알렉스 오스본이 제안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이 방법은 아이디어 발상의 기초로 활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브레인스토밍, 뇌 스토밍, 뭐 폭풍,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브레인스토밍은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생각을 빠르게 공유하는 방법. 우리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좋은 아이들이 하루에도 뭐 엄청나게 많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데 그것을 잘 저장해 두지 않으면, 잘 기록해 두지 않는다면 뭐 언제 그 생각을 했는지 싹 잃어버릴 때도 있죠. 그래서 많은 발명가들 또 창의적인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볼펜이나 이런 걸 옆에 두고 산다고 그러죠. 심지어는 자다가도 꿈에서 어떤 영감이 떠올랐다 그러면 그걸 간단하게 뭐 적어 놓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제 브레인스토밍인데, 팀 활동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래서 최대한 많이 얻으려면 팀원들이 전원이 참가해야 되는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뭐 아이디어가 별로 없을 것 같다, 별로 또 질이 낮을 것 같다, 이래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팀 활동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브레인스토밍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네 가지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우선은 질보다 양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질보다는 처음부터 높은 수준의 아이디어를 얻기보다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므로써 그것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질보다는 양을 우선시하고 가능한 한 많은 해결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엉뚱한 아이디어도 상관없으며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자유롭게 표현한다. 엉뚱한 아이디어도 상관없다.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전혀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지만 그걸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만을 그대로 가감없이 표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데 옆에서 그건 뭐 나왔던 거야. 그다음에 또 그걸 아주 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배제했는데 수준 낮게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나 또 표현을 한다면 대단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위축될 수가 있겠죠. 또 불쾌하고.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를 더 낼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의견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편성한다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발전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하면 누가 자기 처음에 생각이 없었는데 팀원들이 이렇게 있다가 누가 예를 들면 우리 유리의 손잡이를 이렇게 그 유리컵에 손잡이를 달면 좋겠어.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가지고 하여튼 듣고 있다가 그거 좋은데 했는데 예를 들면 조만한 물을 마시는 정도의 컵이 아니고 큰 양동이라고 그러면 야, 우리 큰 양동이를 만들어 보는데 그러면 이런 커피 잔에들은 그 손잡이처럼 이것을 양쪽에 만들면 어떨까? 또 네 군데 만들면 어떨까? 뭐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편성해서 발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네 가지 진행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알고 또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의적 아이디어 발생 중에 대표적인 것이 브레인스토밍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그림은 이제 AI로 그린 그 그림인데요. 브레인스토밍 이렇게 뭐 움직이면서 가방을 들고 또 노트북을 들고 앉아서 그러면서 번쩍이는 아이디어, 또 어떤 그 데이터라든지 표를 가시면서 자료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계속 상상도 하고 또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브레인스토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러분들도 이름은 안 붙였더라도 안 붙이고 이렇게 팀 과제를 선정하는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진행할 때는 자, 브레인스토밍 해봅시다 라고 하는 표현도 일부러 적극적으로 하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방법 중에서 브레인 라이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라이팅, 적는 것이죠. 브레인 라이팅은 글쓰기를 이용한 아이디어 발상 기법으로 635 원칙이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6명의 팀원이 3개의 아이디어를 5분간 작성한다. 이런 표 같은 게 있습니다. 그 6명의 작성자 1부터 작성 6까지가 있는데, 팀원이 3개의 아이디어를 5분간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자 1이 그 3개의 아이디어를 5분간, 이제 아이디어 1을 작성을 하고 2를 작성하고 아이디어 하나, 둘, 셋 개수를 따져도 좋겠죠. 그리고 또 B는 B대로 또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진행 규칙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6명의 팀원은 자신의 실습지에 3개의 아이디어를 5분간 작성합니다. 5분이 지나면 실습지를 돌려가면서 3개의 아이디어를 5분간 작성한다. 이것을 5회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쭉 한 번씩 돌아가겠죠. 이때 유의할 사항은 다른 팀원의 아이디어에 발전시켜서 내놓아도 좋고 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아도 좋다.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5분, 30분 동안에 108개의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는 이런 놀라운 산출물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 중에서 모든 걸 다 해볼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점점 아이디어가 다양해지고 또 의뢰받은 공감한 또 발견된 문제와 가까워진 이런 아이디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창의적 아이디어 발생 기법 중에서 방법 중에서 매트릭스법이라고 있는데, 매트릭스법은 주제가 너무 광범위할 때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어떤 요소를 도출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다양한 변수 중에서 2개를 골라 가로축과 세로축에 넣고 각 변수의 고려사항을 조합하여 현재 상태를 분석하거나 아이디어를 도출합니다. 매트릭스는 이렇게 모른 종이 같은 데 표를 나누는 걸 얘기하죠. 구분과 용도로 이렇게 해서 주제에 따라 변수를 나열합니다. 변수는 뭐 가정용으로 어떤 물건을 쓸 것인가, 또 기업용, 사무실용, 휴대용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또 대상은 대학생, 직장인, 고령자, 자영업자 등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다양하게 변수, 가망, 고객들 이렇게까지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변수 중에 2개를 골라 가로축과 세로축에 넣는다. 그리고 각 변수의 고려사항을 조합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가정용 물품을, 대학생이 뭐 기업용 물품을 어떤 걸 쓰고 싶어 할까, 어떤 걸 만들고 싶어 할까. 대학생이라도 사무실용 물품이, 대학생이 바라보는 사무실용품의 문제점이라든지 대학생이 바라보는 휴대용 물품 이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매트릭스법을 진행한 다음에 아이디어 중에서 최종 과제를 해결 과제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매트릭스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피시본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이게 피시본은 낚싯뼈라는 건데, 이 목표에 해결해야 될 목표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원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그 호마가 너무 비위생적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원인을 대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뭐 크기가 문제일 수 있다. 또 재질이 문제일 수 있다. 원인 중에 재질이 문제다. 또 사용 방법이 불편하다. 또 위생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쭉쭉 있겠죠. 그러면 위생 문제에서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채소 등의 나물도 그 도마에다 썰고 또 뭐 비린내 나는 생선이나 또 고기도 썰고 이러면 막 섞여가지고 거기에 균들도 묻어나고 있겠죠. 위생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뭐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도마를 만들 때 위생용 도마를 만든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균이
또는 물질이 무엇을 쉽게 섞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재질로 만들어 보자. 예를 들면 나무로 하면 그 속에 침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그 친환경적인 재질의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또 아주 견고한 성질을 가진 또 목재라든지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위생 도마를 만들기 위해서 그 방균 효과가 있는 실리콘 도마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표를 그려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고등법이라는 것도 있고 이거는 키워드만 제시하여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새로운 자전거라는 주제라면 팀원들에게 이동하다라는 키워드만 주고 팀장만 알고 있는 거예요. 팀원들은 이동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막 내물어서 진행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 디자인 싱킹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